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44% 올라서 269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코스피 조금 올랐습니다. 그래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. 장중에 2700을 드디어 회복을 했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2700대 다시 왔고요. 이게 언제죠? 2021년. 벌써, 거의 뭐 3년 가까이 되네요. 3년 전에 3,300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, 2,700대 처음 왔는데, 요때 이후로 왔으니까 거의, 2년, 2년 가까이, 거의 2년 만에 2,700대 다시 오는, 그런 수준입니다. 그래서 뭐 조금씩 코스피가 회복하고 있는데 뭐 세계 증시가 다 지금 사상 최고치 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뭐 코스피 참 불만족스럽죠. 그래도 뭐 2700대 어쨌든 다시 왔다는 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 꽤 올랐습니다. 다우가 0.6% 올랐고요. 나스닥이 1.5% 올랐습니다. S&P도 1.1% 올라서 S&P 같은 경우는 또 사상 최고치 근처 거의 또 왔습니다. 그래서 참 미국 증시 강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어제 CPI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. 3.2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3.1이었거든요. 그보다 높게 나왔는데 CPI를 뭐 별로 의식하지 않는 그런 증시입니다.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. 그래서 확실히 미국 증시 강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어제 이제 미국 종목들 보시면 역시 빅테크 굉장히 강했고요. 특히 엔비디아 7% 오르면서 엔비디아가 다시 또 부활을 했습니다. 910불대로 이렇게 갔고요.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뭐 오라클 같은 경우도 11% 넘게 올랐고요. 메타도 3%, 마이크로소프트 2.6%,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3% 이렇게 오르면서 여전히 AI 반도체가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반도체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약간 엇갈렸어요. 삼성전자는 1%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1.2% 이렇게 빠졌고요.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2% 이렇게 오르면서 살짝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좀 강했던 게 은행주가 좀 강했네요. KB금융이 거의 6% 가까이 올랐고요. 신한지주가 4.6%, 그리고 하나금융주주도 2% 이렇게 오르면서 은행주가 강했고요. 그리고 현대차도 2.9% 반등을 했습니다. 현대차 요새 좀 많이 빠졌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좀 반등을 해줍니다.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좀 약했습니다. 일단은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. 거의 보합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 같고요. 삼성 SDI도 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바이오 쪽도 조금 약했습니다. 삼성바이오가 1.4%, 그리고 셀트리온이 1.6% 하락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좀 하락 종목도 꽤 있었고, 그래서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는 못 올랐습니다. 0.4%. 좀 상당히 아쉬운 그런 상승폭이었던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좀, 음, 약간씩은 뭐 바뀌고는 있는데, 여전히 뭐 갈 길이 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오늘도 사실 좀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은 그런 뉴스들이 있었는데, 카카오 같은 경우 보니까 뭐 전 직원한테 스톡 옵션 200주 준다 그렇게 하는데, 이거 참 주주 입장에서는 참 속 터지는 일이죠. 지금 주가가 카카오가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. 정말 많이 빠졌는데 카카오가 지금 보면 거의 5만 원대. 그렇죠. 보면 최고가 대비로 지금 3분의 1 토막 이상이 난 그런 상황이고요. 정말 좀 주주들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직원만 챙기는 게 과연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적 분할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주주가치 훼손의 아주 대명사가 된 그런 기업이 됐고요. 정말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.
참 근데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주주가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. 두 번째로 주주수가 많은 그런 회사인데 그만큼 지금 전 국민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주식인데 참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카카오도 안 좋았는데 뭐 네이버도 또 안 좋았습니다. 오늘도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, 벌써 시총이 14위까지 떨어졌네요. 네이버도 참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도 1% 이렇게 빠지면서 최근 들어서 뭐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. 네이버도 마찬가지죠. 지금 보면 이 주주가치 훼손이 계속해서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이버 웹툰이 끝내 상장을 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. 계속해서 상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서요. 음, 이 물적 분할, 이런 분할 상장 문제가 정말 좀 심각합니다.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좀 경영진이 교체가 돼야 될 것 같은데, 참,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참 성과가 안 좋아도 경영진이 교체가 안 돼요. 보면, 정말 주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경영진인 것 같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 주식이 계속해서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 뭐 조금씩 고쳐진다고는 하니까요. 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우리나라 주식도 좋아지기는 할 겁니다. 네, 그래서 어, 주주분들이 계속해서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지금 그 글로벌 증시는 좋기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도 우리나라 증시 뭐 야금야금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은 됩니다. 네, 물론 뭐 미국이나 이런 데가 가장 좋기는 하겠죠. 그리고 지금 요새 또 보면 비트코인 굉장히 갑니다. 역시 또 비트코인이 지금 또 보면 뭐 72,700불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거든요. 그래서 참 글로벌 유동성 참 넘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비트코인으로 일단은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. 네, 그래서 올해 사실은 그 상승률로 보면 압도적이거든요. 올해 지금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8% 이렇게 올랐는데 비트코인 보면 올해만 벌써 72%가 올랐어요. 네, 정말 뭐 어마무시합니다. 니케이 같은 경우는 요새 좀 쉬어가고 있어가지고 올해 이제 15% 정도 오른 상황이 됐고요. 의외로 또 유럽 증시가 좋았습니다. 유로스톡스가 10% 이렇게 올랐고요.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플러스로 돌긴 했는데 올해 1.4%밖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. 참 약한 이런 국내 증시 모습을 보여주고요. 비트코인이 일단은 지금 뭐 그 모멘텀을 탔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또 걱정도 되긴 합니다.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쏠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오를 때도 잘 오르지만은 분명히 하락폭도 또 클 거거든요. 그래서 뭐 또 언젠가는 또 다시 하락이 될 수도 있겠죠. 네, 그래서 좀 확실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